오늘 영상 하나면 코인 선물 핵심을 통째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초보도 바로 따라하는 코인 거래 방법부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커뮤니티를 뒤집었던 중학생 단타 방식도 공개해드립니다.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 만든 핵심 흐름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겟, 업비트, 빗썸 차이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거래소별 수수료와 장단점도 한 번에 비교해보겠습니다. 거래 수수료 최대 할인받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AI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 노리는 단타 방식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입 시 100달러 받는 방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할인 링크와 가입 방법을 전부 남겨두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링크만 보고도 큰 도움 받으셨습니다. 처음 받는 100달러로 바로 거래 연습부터 해보셔도 좋습니다. 내 돈 없이 시장 감각을 익혀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면 수익 폭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무리하게 진입하면 청산도 순식간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거래소 선택입니다. 거래소 하나 잘못 고르면 수익보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요즘 투자자들은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레버리지 기능 차이 때문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는 100배 이상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큰 금액을 움직일 수 있어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수천만 원 규모 거래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 차이입니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는 국내보다 훨씬 낮은 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 부분입니다. 국내 거래는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소를 찾는 투자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중입니다. 가입 이벤트 진행 중인 거래소 정보도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거래소 위주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이제 수수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수료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타에서는 수수료가 진짜 무섭습니다. 대형 거래소 평균 수수료는 약 0.05% 수준입니다. 숫자만 보면 작아 보여도 실제로는 다릅니다. 1,000만 원으로 단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20배 레버리지를 사용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번 거래할 때 수수료만 22만 원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루 10번 거래하면 수수료만 22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 충격을 받으십니다. 결국 수수료 모르면 계속 돈이 새어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수료 낮은 거래소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제 거래소 비교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기준은 수수료 편의성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원화입금입니다. 먼저 수수료부터 보겠습니다. A 거래소는 0.01% 수준입니다. 바이비트는 0.075%입니다. 비트겟은 0.06% 정도입니다. 바이낸스는 0.04%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어 지원입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대형 거래소는 한국어 대응이 느린 편입니다. 초보자들은 이 부분이 꽤 중요합니다. 다음은 레버리지입니다. A 거래소는 최대 200배까지 가능합니다. 바이비트는 100배 수준입니다. 비트겟과 바이낸스는 125배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화 입출금도 차이가 있습니다. A 거래소는 한국 돈으로 바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반면 일부 해외 거래소는 원화 연결이 불편합니다. 어떤 거래소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롱과 숏 타이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진입 위치 하나가 수익을 완전히 바꿉니다. 먼저 롱 포지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롱은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것 같을 때 진입하는 겁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그렇다면 롱은 언제 잡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상승 추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트가 계속 고점을 높이면 상승 흐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자리는 롱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51선이 151선을 돌파하는 흐름입니다.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거래량 증가도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과 거래량이 동시에 오르면 힘 있는 상승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롱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뉴스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TF 승인이나 기관 진입 뉴스는 상승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 뉴스도 시장 분위기를 강하게 바꿉니다. 이제 숏 포지션 설명드리겠습니다. 숏은 가격 하락을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차트에서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런 패턴은 하락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데드크로스도 대표적인 하락 신호입니다. 51선이 151선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약해졌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 감소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면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 뒤에는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꼭 체크해야 합니다. 해킹 사고나 규제 강화 뉴스는 가격 하락 원인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숏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조지표도 같이 활용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RSI는 과열 여부를 확인할 때 많이 씁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숏 진입을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RSI가 30 이하라면 과매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롱 확률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MACD와 볼린저 밴드도 같이 보면 훨씬 좋습니다. 시장 흐름과 변동성을 같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롱은 상승 신호를 보고 진입해야 합니다. 숏은 하락 신호와 악재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감으로 매매하면 결국 시장에 돈을 뺏기게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기준만 기억해도 실수는 크게 줄어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정 댓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할인과 $100 이벤트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처음 받은 $100로 시장 흐름부터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경험 하나가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레버리지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욕심보다 리스크 관리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실전에서 바로 쓰는 내용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